사실상 제 치매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고 또 제가 법과 출신도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법원에서 검찰청에서 조정위원을 한 15년 했습니다. 국가공무원으로 있다가 정규직을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서 얻은 여러 가지 상식적인 걸 가지고 우리 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떻게 앞으로 그걸 대처를 해 나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을 이제 모아왔습니다. 자료를 모아서 오늘 제가 강의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드리는 입장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금년 7월 달에 우리나라에서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유엔 무역개발협회에서 한국 지위를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만장일치로 가결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빅뉴스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유엔 OECD에서 발표를 한 건데 뭐냐면은 20년 우리 경제 이제 GDP 수준이 세계 9위로 되었습니다. 1조 6,240억 원.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다는 이제 이런 인포가 또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여러분들 패스포트 파워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 노비자. 어디든지 여건 하나만 가지면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영국에서 이제 이걸 어느 회사에서 이제 그걸 조사를 했는데 199개 중에서 우리가 145개국을 노비자로 이렇게 여행을 할 수 있는 글로벌 사회가 된 겁니다. 국가가 된 겁니다. 이거 엄청난 큰 겁니다. 그런데 왜 이걸 제가 이걸 이제 제목을 했느냐 하면은 제가 영국에서 이제 근무를 대사관에서 근무를 좀 했는데 그때 거기는 유럽을 이제 이 여행을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부러웠던 것이 그때가 제가 89년 우리 올림픽이 끝난 후에 이제 들어갔는데 그때 도바 해협을 건너서 이제 프랑스로 해서 이제 유럽을 이렇게 쭉 돌아다니는데 제일 부러웠던 것이 그는 유럽에는 국경이라 해도 크게 뭐 철망이 있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허허 벌판에 길에다가 막대기 딱 걸쳐놓고 그게 저쪽에는 이제 어느 나라고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너갈 때마다 이게 이제 도바 해협을 걸려서 여행을 하는데 거기서 뭐냐면은 나라별로 이렇게 버스에 태워가지고 여행을 시키는데 코스모스 투어라마 이렇게 쪼여져가지고 가면은 그런데 그러면 반드시 패스포트를 내놓으라는 게 코리안 패스포트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런데 일본 사람 같이 탔는데 그거는 절대 패스포트 보자서는 안 씁니다. 노비자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부럽습니다. 그렇던 것이 우리나라가 이렇게 커져서 세계 우리나라 패스포트 가지고 못 가는 데가 마음대로 못 가는 데가 북한밖에 없습니다. 어디든지 다 갈 수가 있어요. 이것이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국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제 생명수단이, 생명수명이 얼마만큼 되냐, 세계 5위입니다. 기대수명이, 이게 이제 통계청에서 나온 건데, 2019년 통계청에서 보면은 세계 5위인데, 제1번이 84세, 2위가 83.1 스위스, 3위가 스페인, 이제 83.5, 이탈리아가 이제 4 해가지고 83.4, 우리나라가 얼마냐? 83.3입니다. 거기서 남자가 80.3, 여자가 86.3입니다.
이렇게 이제 비대 수명이 늘어났다. 그래서 100세가 되는 이제 100세 이상 장수자가 몇이냐? 요 통계청에 물어보니까 2019년에 4,874명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나왔는데 그래서 남자가 808명, 여자가 4,066명, 여자가 당연 이렇게 이제 장수를 이렇게 하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 의술이 발달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대 수명도 이제 길어지고 이렇게 하는데 사망 원인 통계를 제가 한번 빼봤습니다. 빼보니까 암, 1위가 암, 그 다음에 심장질환, 그 다음에 3번 폐렴, 그 다음에 4번 뇌혈관 질환, 그 다음에 5번이 자살, 6번이 치매입니다. 알츠하이머.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숫자가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포커스를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이걸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걸 좀 소개를 말씀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1년 치매 환자 수가 87만 1000명. 그래 65세 인구 854만 명에서 10.2%가 치매 환자입니다. 치매라는 것은 아까 6대 이제 사망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어려운 게 이 치매입니다. 다른 거는 다른 병은 나도 알고 가족도 알고 다 아는 겁니다. 내가 가족을 알고 내가 나를 알고, 치매는 나를 모르고 본인이 가족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아산병원에 이제 좀 아프면 가고 그러는데 거기 가보면은 신경과라는 게 이제 치매 이걸 하는데 바글바글 해요. 그래놓고 자기 아들 보고 아저씨 하고 또 부른다는 거고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아들 보고 아저씨 그렇게 이제 그런 게 이제 자기를 모르고 가족을 모르는 것이 이 치매입니다. 이거는 참 걸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막아야 된다. 이것을 정부가 이제 인지를 하고 어떻게 하느냐? 정부 대책을 세우기 시작했는데 2012년에 치매 관리법을 갖다가 제정을 해서 2019년 9월부터 공공 후견 사업을 해서 치매 환자를 돌보고 또 치매 가족을 갖다가 돌보는 이런 제도적인 사업을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좀 올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청년 후견제도, 후견제도가 이제 이게 그전에는 이걸 뭐냐면은 가족제도적인 그 이전에는 2013년 이전에는 금치산 한정치산 제도라고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했냐? 이걸 갖다가 청년 후견 제도라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다시 말씀드려서 한정 금치산은 이거는 자산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갖다가 보호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2014년 후에는 이거는 어떠냐면은 재산 플러스 건강입니다. 생명하고 병하고 이런 것을 전부 다 통괄해서 이걸 복지 차원에서 이걸 갖다가 시행을 했다. 이게 법 개정을 했습니다. 그전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또 소개를 이제 우리 여기 계시는 분은 전부 다 어떤 혜택을 많이 보느냐 하면 노인복지법입니다. 노인복지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장기 노인 이제 요양 이제 보호법 그에 따라서 이제 그걸 했는데 이걸 이제 다 그걸
해서 다음 페이지를 넘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넘겨서 이걸 뭐냐면은 치매 관리법을 했어요. 그래서 후견을 두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환자에게 후견을 둬서 어떻게 하느냐? 처음에는 재산 관리를 좀 해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 했냐? 신상보호를 해줄 수 있다. 환자에게 신상보호를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후견인이 되면은 여기서 이것을 책임지고 할 수 있도록 이 제도적으로 바꿨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걸 다음 페이지로 보겠습니다. 후견 제도가 종류가 있는데, 후견인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느냐 하면은 네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년 후견이 있고, 그 다음에 중증 환자를 하는, 그 다음에 한정 후견이 있고, 그 다음에 특정 후견이 있고, 임의 후견이 있는데, 여기서 중증에 따라서 이거 후견인을 갖다가 선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청을 누가 하느냐? 본인, 배우자, 사촌 뭐 이렇게 쭉 하는데, 다른 거는 다 이야기 되는데 밑에 제일 밑에 보면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예요. 이게 이제 국가에서 보호를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계속해서 나오겠습니다만은, 그러면 후견인 선임자는 누가 하느냐?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 가지 조건을 까다롭게 이렇게 봐서 어디서 하냐면 법원에서 합니다. 이거는. 그러면 서울에는 어디서 하느냐? 서울 가정법원이 있습니다. 가정법원에 제출하면은 여러분들 가전 서류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제출하면은 거기서 검토를 하고 이렇게 해서 지정을 해주고 전부 다 해줍니다. 그 민원식이 있어요. 그 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후견인의 권한은 이거 중정하냐는 대리권, 독립권, 취소권 이거 정권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정 후견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그 한정이에요. 이게 정해서 이제 둔 건데, 그래서 정신적으로 제약이 좀 경적인 사람,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후견인의 권한은 이게 법에서 정한 대로 해야 돼요. 요거는 요것만큼 당신이 해줘라. 이거는 이것만큼을 해줘라. 나머지는 이 사람 본인이 할 수도 있고 할 수 있다 해가지고 해줍니다. 그 다음에 특정 부분을 이제 일정 특정 정해가지고 이제 해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지금 앞으로 나오는 치매 안전센터 이런데 한 데서 이걸 전적으로 해줍니다. 해주고, 그 다음에 임의 후기는 내가 아주 건강한 사람도 내가 아프면은 치매에 걸리면은 내 자산도 좀 관리를 해주고 또 내 몸도 좀 관리를 해주고 이런 사람을 미리 정하는 겁니다. 이 공병사무소에서 가가지고 미리 정해놓으면은 나중에 자기가 이제 치매에 걸리거나 이렇게 했을 때 여기서 전부 법적 조치를 받도록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임의 후견이에요. 임의 후견. 이거는 그래서 후견 선임을 갖다 이거는 누가 하느냐? 법원에서 하지 않고 이거는 임의 후견은 당사자가 이게 정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차이가 있다. 그 다음에 법원 후견의 관리. 이거 후견이 되면은 후견인 관리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됩니다. 꼭 보고서 내야 되고, 무엇이 잘못됐다, 그거 했다 하면은 법원에서 체크합니다. 지정하고 요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이걸 법원에서 관리를 잘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치, 후견. 이게 이제 2011년 8월달에 제정된 치매 관리법입니다. 관리법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서 이제 우리 노인보호기법인이 이제 이렇게 해서 하다가 여러 가지 이제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법을 갖다가 한테 묻어서 치매 관리만 하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정부에서 해주고 보호해주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치매 노인을 위해서 가정법원에 그 심판을 청구해가지고 후견 활동을
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게 책임을 물은 거예요. 지운 거예요. 책임을 지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면 또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 치매 관리 조직을 보면은 이게 이제 정부 조직입니다. 조직인데 두 가지 법, 투 타이어였습니다. 이제 두 가지 법에 의해서 이게 이제 치매 이제 이걸 전부 다 치료도 하고 이렇게 이제 계속 시험 수가 있는데 저 치매 관리법을 하는 건 이제 이게 정부가 보건복지부에서 중앙치매센터 이게 중앙치매센터가 어디냐면은 억지로 육가 가면은 국립 의료원 있죠. 거기 가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또 보면 아주 잘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한 군데 있고, 그 다음에 시도, 이거는 우리가 17군데, 이렇게 이제 강력 있고, 그 다음에 시군구, 이게 전국에 2,506개, 이게 56개, 곳에서 이것이 설치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이제 건강보험하고 관계가 되는 거예요. 건강보험하고 관계가 되는데, 그래서 건강보험에서는 그 밑에는 산하 쫙 깔려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요양병원, 이게 다 거기에 해당됩니다. 또 왜 그러냐면은 그 의료 문제 혜택하고 이제 관계가 되는 것 때문에 다 해당이 된다. 치매 관리 조직은 이렇다. 그 다음에 치매 안심센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아까 시도, 군구 이렇게 있죠. 시도는 이제 강력이니까 그거 하고, 시, 군구 거기에 해당되는데, 우리는 강동구는 보건소 안에 가면은 치매 안심센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있는데, 그러면 그 역할이 뭐냐? 치매 관련 상담 조기, 치매 환자 등록, 거기는 전부 다 이게 컴퓨터에 입력이 다 돼 있어요. 한번 다녀가고 그또 사고 하면은, 그럼 여기 가서 일단 치매기가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1년에 한 번은 공짜로 가서 거기서 다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서 받는 게 좋다. 내가 치매도 아닌데 왜 가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 나이가 들면은 이거는 어쩔 수 없는 현상 아니니까, 자연 현상이니까 가서 한 번씩 받아보는 것도 좋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은 공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그 치매 안심센터에 가면은 이제 강동구청 보건소 바로 안에 있습니다. 안에 있어서 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치매 공공후견사업 지원 상위 대상은 이게 이제 제가 치매 안심센터에 가서 이걸 이제 자료를 또 봤습니다. 보니까 치매 진단을 받은 자, 어떤 사람이 이제 여기 와서 그거 할 수 있느냐, 혜택을 볼 수 있느냐 하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등 저소득자, 권리를 대변할 줄 가족이 없는 자, 그 다음에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는 의사결정이 필요한 자, 후견인이 필요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되는 자, 그거 가면 다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한 번씩 꼭 체크를 하시도록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지원 내용이 후견 심판 청구 비용하고 공공후견인 활동 비용, 이 두 가지를 갖다가 한 40만 원에서 50만 원 매달, 공공후견인 활동 비용은 한 20만 원 이렇게 해서 전부 다 지원을 해줍니다. 그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이제 얼마씩 지원해 준다는 게 이게 다 있어요. 그게 지원을 받아요. 지원을 받아서 그거 하는데, 이게 정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아까 후견인 종류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정이나 이제 청년이나 이거는 특별 안 되고, 이거 특정 후견을 갖다가 해가지고 그것만 이제 이게 가벼운 것만 해주는 거죠.
무거운 거는 이제 중증인이, 결정인이 이런 거는 이제 좀 그거 하고, 또 그 다음에 이제 공공후견의 역할, 그래서 통장 재산 관리. 이거 후견인이 이제 이거 후견인을 붙여주는데 거기서 이제 이거 전부 다 안심센터에서 다 해줍니다. 다 해주는데 이게 법원에 이제 그 후견인 수속까지 다 해줍니다. 지자체장이 다 하게끔 되어 있어요, 법률상으로. 그렇게 다 해주는데, 그러면 이제 강공서 요사이 남의 걸 가지고 내 가족이라도 내 집사람 걸 가지고 거기서 서로 떼려면 아주 복잡합니다. 개인은 이제 하면서 알아주거든. 그러면 이제 그 후견이 되면은 이런 걸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가서 거기서 대신 할 수 있는 복지 서비스 신청대도 하고, 그다음 병원 진료, 약 처방 등으로 비용등 이렇게 쭉 이렇게 하죠. 이거는 또 여기서 더 플러스해서 법원에서 이 사람의 이 일을 갖다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얼마든지 붙여줍니다. 그거는 이제 상황을 봐서 이렇게 해줍니다. 이런 제도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다. 이걸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치매 예방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러 가지 우리가 적극 우리가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제 강의는 대충 이제 이것을 끝나고요. 평가가 또 있으니까. 그런데 치매 상담 전화가 몇 군데 하면 우리나라에서 크게 네 군데가 있습니다. 네 군데가 있는데 강동보건소 치매 안심센터 이거 우리 거주지 가까운 데부터 내가 적었습니다. 적고 그 다음에 치매 상담 콜센터 이거는 이게 이제 중앙 센터에서 하는 건데 24시간 이거는 상담이 될 수가 있어요. 아주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좀 이상하다 하면은 여기에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 치매 안심센터에 가셔가지고 이걸 우리가 안내를 받으면은 좋다. 되고요. 그 다음에 보건복지 상담센터가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튼 중요한 거는 제가 대충 이제 소개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아까 4,000몇백 명이 이제 우리나라도 100세 이게 이제 이상이 살고 있는데 100세 장수 시대 무병 장수가 제일 최고입니다. 왜? 안 아파야 돼요. 아프면 안 된다. 그래서 특히 병 중에는 제일 나쁜 병이 치매다. 나도 모르고 가족도 몰라보고 세상 몰라보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우리가 고쳐야 되는데 우리 정부에서는 지금 이제 치매 예방 수칙이라 해가지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근, 3금, 그 다음에 3행. 3근 운동 열심히 하고 식사 잘하고 독서 읽고 쓰기 잘해라. 그래서 제가 CN조 아카데미 우리 저 원장님이나 이사장님한테 감사하시는 걸 제가 공부하고 열심히 돌아다니라고 이 숙제를 내줬어요. 강의 좀 해달라고 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독서 열심히 하고 그 다음에 상금 술 마시지 말고 술 마시되 한 30잔만 마시라 그렇게 되어 있거든. 그 다음에 담배 피우지 말고 그 다음에 넘어지지 말라. 넘어지지 말라. 내 이제 손상이 가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사명은 건강검진을 여기 계시는 분은 2년마다 한 번씩 하자면 그리고 치매 검진을 꼭 한 번씩 하세요. 치매 검진하고 이거 검진하고 또 다릅니다. 그거는 한 번씩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소통 이런 데 나와서 사람과 사람 많이 만나고 또 좋은 대화도 많이 나누고 그 다음에 치매 조기 발견
아까 말씀드렸는데 1년에 한 번씩 꼭 가서 체크를 하십시오. 체크를 하셔가지고 하면은 그래서 제가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이제 지금 정부 차원에서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지금 미국 신경외과 의사 산제이 군, 이 사람이 이제 치매 예방법, 뇌 건강법이라고 해가지고 이 책방에 뭐냐면 저서가 14표라고 있는데, 그걸 보면은 5가지를 딱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한 게 뭐냐? 치매 이제 예방에 좋은 게 운동을 매일 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외국어, 악기, 요리 등 새로운 걸 자꾸 배운다. 새로운 걸 자꾸 도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내 하면은 이제 세포가 이제 안 죽어가는지 살아나는지 그거는 제가 과학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지만 한 달에 그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한 이야기는 생선이나 녹색, 이 채소 등 건강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 그런 거 이제 붉은 고기 같은 거 이런 거를 자식이나 하지만은 그거 하고 신선한 이제 이런 음식을 잘 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하루 7, 8시간 수면을 취한다. 이게 나이 많은 사람한테 저도 안 됩니다, 이게. 근데 많이 잘나고 그래도 노력해도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게 수면을 하고. 이게 뭐냐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으로 살아라.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수면을 많이 해라. 그 다음에는 친구, 이웃과 활발히 교류하면 긍정적으로 사고한다. 이게 사람 많이 만나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게, 제가 이제 저도 한평생 이제 교직에서 있고 이렇게 살았지만은, 우리나라가 하나 교육의 문제점은 하나 있어요. 이 시험을 내도, 이거 틀리는 것은 나온다고. 그래서 저희 영국에 그 근무할 때 학교를 가보면은, 시험지를 보면은, 우리하고 정반대예요. 무엇이 반대냐 하면은, 그게 주로 에세이라고 그러는데, 써라. 무엇에 대해서 논하라.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각을 쭉 쓰는 거예요. 쓰고, 그러면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사지 선다가 나와도 맞는 것은 나와요. 이게 이제 긍정적인 이제 사고를 갖다 길러주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이제 제가 해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사람도 긍정적인 사고를 하면은 부정적인 사고를 하는 것보다도 더 건강해진다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5가지를 말씀을 했다.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여기 83세인데,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 연세도 다 있고 그러는데,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사람은 자연 속에서 자연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웰다잉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제 제 경우에는 다 정리를 해버렸습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뭐 집이나 무엇이나 집 하나 딱 사는 것 뿐이지 다 정리해버리고요. 그 다음에는 사전연명 의료의학서라는 거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거 했습니다. 식물이 인간이 됐을 때는 절대 저희 가족한테 더 연장시키려고 애쓰지 마라. 그러면 본인 괴롭고 가정 망한다. 그래서 딱 내 수명, 자연 수명이 되면은 그걸 끝내라. 그걸 이제 저는 해놨습니다. 여기 가지고 다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만약에 치매 걸리고 그거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후견제도를 많이 활용을 하십시오. 후견제도를, 오늘 제 결론 그겁니다. 여러분, 특히 재산이 많은 사람, 또 가족 관계가 복잡한 사람, 이런 사람은, 요새 뭐 유명한 배우 윤정희 씨도 그렇잖아요. 가족 관계가 난리 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가족 관계가 복잡하거나 또 재산이 많거나 이런 사람들은 지병이 아주 깊게 있구나.
이런 분들은 이 후견 제도를 갖다가 활용을 하면은 그만큼 격이다, 플러스다, 좋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거 제가 특강이라고 했는데 오늘 시험 문제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열심히 들었으니까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노인 생활에 필요한 그러한 그 교육과정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찾아서 또 시행주주와 함께 이 자리에서 강연을 듣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십시오. 추석 잘 하시고 건강하십시오.